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분분한데요. 겉보기엔 엄청난 가치주 같은데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실체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0.2배. 이게 뭐냐면요. 한국전자홀딩스의 현재 주가순자산 비율, 바로 PB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장부상 자산의 고작 20%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하면 현재 주가 총액의 5배나 되는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인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싸다고요? 그럼 이거 혹시 망하기 직전의 회사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인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이 기업.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그럼 먼저 그 저평가라는 숫자의 이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언뜻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주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착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진짜 교묘한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지주회사만의 재무제표, 즉 별도 재무제표는 흑자를 내면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룹 전체의 성적표인 연결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실상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벌어와야 할 핵심 자회사가 지금 크게 휘청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룹 전체 영업손실이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 41억에서 마이너스 217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핵심 자회사인 KEC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지주사 재무제표는 부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허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담보로 잡을 만한 땅이나 건물 같은 자산은 거의 없고 가지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바로 그 적자 자회사의 주식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그 자회사가 빌린 돈 370억 원에 대해서 보증까지 서주고 있어요. 만약 자회사가 무너지면 지주사도 함께 무너지는 그런 도미노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암울한 재무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차세대 반도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줄여서 SiC 전력 반도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차량용 CIC 반도체 시장 규모가 무려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수준이죠.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자회사 K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과거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발판 삼아서 미래 먹거리인 SIC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되면 정말 재도약을 꿈꿔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미래 가치가 있는데 대체 왜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즉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건 바로 지배구조,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과거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혐의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런 주공 글씨는 요즘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손, 즉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막는 더 치명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환사채, EB에 숨어있는 오버행 리스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딱 970원 근처까지만 올라가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약 300만 주짜리 매물 폭탄이 쏟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터져도 주가가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딱 버티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살펴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두 얼굴,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딱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왼쪽을 보면 PBR 0.2배라는 엄청난 저평가에 CSIC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보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본업은 계속 돈을 까먹고 있고 주가를 막는 구조적인 함정까지 아찔한 리스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너무 심하게 싸다, 제 가치만 찾아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 즉 딥밸류 투자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이렇게 세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역사적인 바닥 구간인 620원에서 650원 사이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750원, 중기적으로는 그 매물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900원 근처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미 이 주식을 들고 계셔서 속 썩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사실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공포에 질려 파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CS 사업의 성공을 믿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CIC라는 저 멀리 있는 엄청난 보상을 위해 지금 눈앞에 놓인 재무적 위기와 신뢰의 리스크라는 이 지뢰밭을 건너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최종 투자 결론이 될 겁니다.